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기획실장의 석방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논평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마저 정치 개입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을 무리하고 무도한 강압수사로 전직 장관을 구속시키고 그 칼끝을 전직 대통령에까지 들이대는 아나무인 한풀이식 수사를 멈추고 이 수사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이 무리하고 무도한 거라면 사퇴하라고 요구할 대상은 윤 지검장이 아니라 영장 판사예요. 그리고 2012년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실적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도 받았다고 진술한 당사자는 김관진 전 장관입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칼끝을 들이댄 건 바로 김관진 전 장관 본인인 거죠. 길지도 않은 성명인데 앞뒤가 처음부터 안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좋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니까. 부럽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이 되는 말만 해야 되는데요. 예.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고 참 부럽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어제 SBS가 보도했는데요. 국세청 조사 결과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가 지금까지 알려진 4조 5천억 원 외에 더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국세청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 계좌 TF에 조준웅 특검에서 밝혀진 것 이외에도 국세청이 파악한 이 회장의 차명 계좌가 더 있다라고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차명 계좌 역시 과세 대상이라고 밝혀서 이른바 깡통 계좌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8년 특검 때, 삼성 특검 때 4조 5천억 밝혀진 거,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예. 네, 그렇죠. 앞서서도 나온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약간 애매모호하게 표현됐는데, 지난 6월 달에,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제 뉴스공장에서도 짧게 한번 다뤘고 당시 송영길, 박영선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대략 한 5천억 정도 역외 탈세가 있지 않았냐라고 2015년 때 봐줬다는 제보가 있다. 누군가가. 그게 사실이냐고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한테 물었어요. 그때 이제 한승희 국세청장이 이제 국세청에서 항상 하는 답변, 개별 납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당시 넘어갔거든요. 근데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갔었죠. 예, 당시 거론된 금액이 당시는 5천억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금액이 나왔죠. 더 많죠. 예,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을 보면 내용이 더 자세한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15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가 운영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국외 은닉 계좌를 과세 당국에 신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123개의 국외 은닉 계좌가 신고됐고요. 신고 금액은 2조가 넘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금 언론의 포커스는 그러니까 계좌가 더 있었다. 그리고 금액은 2조가 넘는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당신은 이제 형사적 관용 그래가지고 이제 처벌하지 않았는데 이게 외국환 거래법이나 조세 뭐죠? 조세범 처벌법 네. 있습니다. 그걸 위반하면 대주주의 경우에 의결권을 제한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회장 자리가 박탈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네, 금융지배구조법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건 제가 보기엔 그걸 놓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게 본질인데 뭐냐면 이렇게 2조가 넘는 금액이 여기에 탈세 지역에서 들어왔단 말이죠. 2조가 넘는 금액을 아무런 처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국세청 단위에서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국세청이 재벌이 해외에 숨겨놨던 재산을 이런 제도도 처음 있는 제도고요. 갑자기 단기간 운영해서 2조가 넘는 비자금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국세청장 혼자 결정합니까? 이거는 2015년 10월이라는 기간을 주시해서 보자면 이게 이제 정유라를 지원하고 삼성이 그 대가로 받은 어떤 딜의 일부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따져봐야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본질적인 겁니다. 네, 지난 국세청장 청문회에서도 박영선 의원이 그러한 취지의 질문들을 했었는데요. 일종의 빅딜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빅딜이라고 모호하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거죠. 이 시점에 있었던 그 박근혜 정부 하에서 삼성이 이런 혜택을 받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혜택을 이전화되는 불법적인 자금을 합법화시켜줬잖아요. 네, 결국 승계 작업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건데 2014년 5월달에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숨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그와 관련해서 2015년 10월달에 정말 아주 한시적으로 이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삼성이 2조가 넘는 금액을 합법하고 국내로 들여오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걸 국세청장 혼자서 200억도 아니고 2조나 되는 돈인데 이런 길을 열어준 이유가 뭐냐? 네. 이건 국세청이 이런 걸 잡으라고 있는 데지, 이런 데를 봐주라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굉장한 특혜이기 때문에, 이 특혜는, 어떤 딜의 결과 아니겠는가. 이거 검찰에서 따져볼 사안. 세금 더 많이 받고, 뭐 이건 또 다 중요한 얘기인데, 본질적으로는 왜 이런 특혜가 그 당시에 주어졌는가. 삼성에게. 예. 최초로. 그걸 따져봐야 된다. 이거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이걸 아무도 지적하지 않기에 제가 날카롭게 지적해놓고 이게 본질이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김관진 전 장관 등에 대한 석방이 계속해서 논란입니다. 관련해서 김관진 장관 시절에 합참의 군사전략서와 국방대학교의 보고서에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을 종북으로 규정하는 문서가 나왔다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이 민간 사이버 요원을 활용해서 대응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국내 북한 동조 세력이 30에서 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집계했고요. 잠재적 종북 세력이 300만 명이라면서 4대강 사업이나 반값 등록금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북한의 개입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반값 등록금. 예. 그거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거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 북한 정북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군이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댓글을 달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논리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는 이제 대북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논리가 연결된 거잖아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게 북한의 동조하고 종북이라는 논리로 사이버 사령부는 대북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네, 김관진 전 장관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석방이 됐고요. 네. 네, 관련 문건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확보했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정치 개입이 아니면 뭡니까?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법원이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발부란 있는데요. 거기에 도장을 찍었다가 지웠다라는 흔적이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부란에 수정 테이프, 일명 화이트로 지운 흔적이 남아있고 기각란에 도장이 찍혀 있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의 해명이 있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면서 여러 영장 청구서에 도장을 찍다가 헷갈려서 화이트로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발부 또는 기각된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니죠. 여기서는 발부했다가 지웠다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네, 물론 기사에 따른 해명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MB가 살렸다라고 표현했는데 처음에는 구속영장을 찍었다가 김관진 실장 석방 이러면서 형평을 맞추려고 기각으로 한 거예요. 어차피 재청구하면 발부하려고 그런 계산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공교롭게도 그렇게 화이트가 칠해져 있었다. 이걸 또 누가 확인했어요. 예. 이 기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네, 오늘 아침 한국일보입니다. 야, 이런 디테일 아주 좋습니다. 자, 법원이 정치하는 거죠. 법원이 정치하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전국 법과대학 교수회가 어제 논평을 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교수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60여 개, 법대 교수 40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는 노력에 지지를 표한다면서도요. 모든 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 분립과 견제가 그리고 균형, 개인의 인권 보호 등 공동체의 가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광열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신광열 수석부장판사가 김관진, 임관빈 두 국방부 고위 관료들을 석방시킨 것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많자. 예. 또다시 이제 어제 하루 종일 포털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예. 법대 교수들이 이 석방한 신광열 판사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신상털기하고 험담하는 건 자제해야 된다. 이런 연합뉴스 기사죠. 예. 어제도 이제 지난 주말 신광열 판사 비판 여론에 대해서 신상털이 인신공격, 사법부 독립 침해하면 안 된다. 이 기사가 포털 메인에 주말에 계속 있었다고 얘기했었는데 어제도 또 이런 기사가 나왔고 이 기사 역시 제가 계속 확인했는데 어젯밤 12시 직전까지 메인에 계속 있었어요. 신광열 판사를 직접 비판하는 기사는 포털 메인에 이렇게 연속으로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 신상털기하면 안 된다. 험담하지 말라고 하는 기사는 계속 메인에 하루 종일 걸려있거든요. 뭔가 촉이 왔습니다. 제가. 아,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좀 체크를 해봤더니 이 성명을 어디서 했나 봤더니 전국 법과대학 교수예요. 예. 네, 그렇죠. 400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성명을 내면 성명서에 누가 참여했는지 이름이 기재됩니다. 참여 교수들. 없어요? 이상한데? 이 기사가 계속 걸려있는 것도 이상해서. 그래서 연역을 찾아봤더니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에 3월에 창립한 사단법인인데 현재 홈페이지는 작년 11월이 첫 게시물입니다. 공지 게시물 합쳐서 총 6개 있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텅 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활동한 게 뭔가 확인해 봤더니 확인되는 거는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 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그거 거의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원수 400명이라는데 명단을 공개되지 않고 활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회장이 누구야? 찾아봤더니 국민대의 이모 교수인데 이 사단법의 주소지가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의 법학관의 몇 호. 아마도 이 교수님의 개인 연구실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의 이 교수님 1인이 주도하는 단체로 보여서 그럼 이 교수님 개인 활동을 확인해 봤습니다. 과거 자유주의연대라고 예, 뉴라이트 재단하고 통합된 뉴라이트 계열이에요. 예. 그리고 이분이 2007년 대선 한 달 전에 뉴라이트 재단, 뉴라이트 싱크넷, 자유주의연대 등등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이 시국선언을 했어요. 무슨 시국선언을 했냐면 이제 이해찬 총재 대선 후보 사퇴하라고. 예.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하는 성명이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뉴라이트계에서 활동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하는 분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끌고 있는 단체로 주소지는 소속 대학 연구실이고 소속 교수는 공개되지 않았고 홈페이지는 거의 없고 활동 내역이 성명을 낸 교수의 명단도 없고 성명서도 그 홈페이지에 없어요. 예. 도대체 어디서 성명을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물론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면요. 관련된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이모 교수의 본짓 조선일보 통화에 보면요. 법관의 결정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으로 이모 교수님 혼자서 하는 일이 네. 이 전국 법과대학 교수의 이름으로 어디서 성명을 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보도가 있는 겁니다. 마치 전국 법대 교수들이 단체로 성명을 내고 집단 행동을 한 것처럼 그런 다음 포털에 하루 종일 걸려 있잖아요. 본인의 말은 교수들의 뜻을 모았다라고는 하는데요. 그러면 그 교수들의 뜻을 모아서 명단을 공개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기사를 쓴 연합뉴스의 기자도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이름이 기자 안 돼 있던데, 예. 콤마, 이메일 주소만 쓰셨던데, 기자님, 이 단체 규모와 명단과 활동을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어디서 성명을 냈는지, 어디서 성명을 낸 걸 어떻게 알았는지, 예. 하청기사 아닙니까,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쭉 기자회견을 하고 명단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 단체가 규모가 있고 그리고 그
신뢰할 만한 곳이고 활동을 해왔고 그래야 기사를 쓰고 그 기사가 포털에 메일에 걸리고 하루 종일 떠 있죠. 이런 확인도 안 된 여론 호도형 기사가 어떻게 메인에 하루 종일 걸려 있습니까? 저는 이 기사 굉장히 이상하고요. 예. 이 단체가 성명을 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전 국민이 보라고 떠 있는 것도 이상하고요. 예. 대단히 이상합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이 기사를 쓴 연합기사, 연합뉴스의 기자님. 이상한 기사다. 예, 신광열 판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려는 그런 기사가 어떻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메인에 계속 걸려 있었던 건지. 제가 이 정도 단체 만들어서 성명 낸다고 다 기사 걸어주고 계속 하루 종일 떠 있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대단히 이상한 기사입니다. 예. 하청 기사다. 라고 저는 의심하는 바이고. 하청 기사는 쓸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계속 걸려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내일 확인해서 다시 해볼게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42일 만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건강상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라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프실 예정인 거는 오래전 예언인데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우병우 전 수석 재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굉장히 자세한 증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이 파견 경찰관을 통해서 경찰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의 운전병 보직 이동은 명백한 특혜라고 보고받았다라는 건데요. 그 당시에 자신이 운전병 뽑는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니 건강 좋은 놈을 뽑았다라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신이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훈련소에서 병원 입원한 기간이 길었는데 왜 우 전 수석 아들을 뽑았냐라고 다시 묻자 전혀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목은 뭐냐면,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여기에 대해서는 왜 감찰을 하지 않았냐. 그게 예를 들어서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미르 K 재단은 대통령이 뒤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유를 댔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렇게 대통령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면 민정 쪽에서 잡았을 테니까. 예. 이게 이제 청와대 내에서 감찰을 하는, 네. 특별감찰관의 시선에도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고, 민정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 단위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게. 재벌들한테 이제 소위, 겁을 줘가지고 돈을 뺏은 거다. 그러면은 그 정도야 민정에서 다 잡았을 텐데, 이게 오랫동안 진행되고 금액도 큰 건데 그냥 뒀다. 그랬다는 얘기는 안종범 수석 차원의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뒤에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 민정이 잡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 재단 뒤에 대통령이 있다는 걸 민정은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예. 여기서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은 계속해서 이 재단들 뒤에 대통령이 있거나 최순실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모든 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했던 내용 중에 이제 복선을 깔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은 당연히 알만한 위치에 있었고, 당연히 대통령이 그 뒤에 있다는 걸 알고도, 예, 그냥 뒀다. 라고 얘기한 거죠. 예, 그 외에 뭐, 아들 특혜나, 뭐 이런 문제는 마이너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예, 특혜 있었겠죠. 예. 본인도 이제 청탁받은 사람까지 확인했는데 누군지 말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특혜는 맞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죠. 그 감찰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답변서에 불법 감찰하면 형사처벌 대상된다라고 우병우 전 수석이 답장을 보냈다죠.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하고. 그러니까, 까불면 네가 갑방 간다? 이런 협박인 거죠. 예. 우병우 전 수석의
힘이 그 정도였다. 실제로 전화를 걸어서 언론이 문제 제기해도 다음 주면 조용해질 텐데 왜 성급하게 감찰하냐 이렇게 항의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모든 거를 자기 힘으로 다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했겠죠. 네, 그래서 국정원을 통해서 이석수전 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우 전 수석은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자, 우병우 전 수석은 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거의 기각되지 않는 통신영장도 두 번 연속 기각되는 초유에 이건 그냥 수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병우 전 수석은 법원에서도 누군가 봐주고 있는데 누군가 봐준다에 누군가도 중요하지만 왜 봐주냐가 더 중요하죠. 왜 특별히 우병우 전 수석은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까. 예. 뭔가 알고 있는 거죠.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제목 확인만 하죠. 예. 네, 자유한국당의 김지원 의원도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5억 원 받아서요. 청와대의 비밀 여론조사 대금 치른 의혹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분은 하지만 참 연루된 게 많죠. 최경환 의원은 여전히 수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정유아 씨 집에 침입한 강도에 대해서요. 어제 영장이 나왔습니다. 구속됐는데요. 법원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면서 이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났던 게 카타칼 사건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턱 밑에 예. 네, 의원 시절이죠. 아주 옛날입니다. 의원 시절에 네. 2000 몇 년이었나요? 7년인가요? 5년 이 정도 아마 중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예. 갑자기 저는 그 색깔이 오버랩 됐어요. 예. 그 오버랩 됐던 이유는 나중에 한번 설명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진 전 국방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두 사람의 석방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비판 여론 많죠. 네. 지난주로 끝내려고 했는데, 네. 두 분이 석방이 되는 바람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김기현 전 부이사관님, 다금바리 일명.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KBS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여러 방송국을 떠돌고 있는, 네. 부유하는 이재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KBS. 우선, 김기현 선생님? 네, 석방될 줄 모르셨죠? 몰랐죠. 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갑자기 두 사람 다 석방되고 이런 건 뭐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깜짝 놀라셨죠? 저는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뉴스를 보고 예. 알았습니다. 모두가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예. 여기 대해서 혹시, 이재석 기자님은 요즘 뭐 할 일 없으시고. 네. 그러니까, 날마다 파업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마이크를 좀 당겨 주십시오. 예, 예. 네. 혹시 취재 좀 해보셨어요? 법조계 전반이나. 그러니까 뭐 제가 알고 있는 그 법조계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취재원들에게 물어봐도 예. 예, 한결같아요. 답은.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요. 예. 예. 아예 이제 처음부터 불구속이었으면 모를까. 이제 구속이 네. 됐다가 이렇게 또 되는 경우니까. 두 매우 사람 다 이례적이다. 게다가. 예.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표현도 부족해요. 이런 경우 있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기억에 아무리 떠올려봐도 이런 주요한 사건에 주요한 장과 실장이 구속됐다가 구속 적부심 통해 가지고 다시 풀려나는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신 이유가 이겁니다. 다금바리 선생님. 네, 쟁점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쟁점이 되는 사안이. 거기 이제 보고서에 칸에 네, V자 표시를 하게 돼 있다. 확인하면. 네. 근데 이제 이 V자에 대해서 검찰과 영장을 발부한 영장 판사는 이것은 사실상 댓글 공장을 승인하고 지시한 것이다. 오케이 하라고 한 것이다고 그런 의미라고 지시한 사람으로 이제 봤는데 변호인단은 이거는 그냥 봤다 이런 게 있다는 걸 그러니까 지시 이걸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다. 이런 게 있구나 봤다는 표시에 불과하다. 의미를 축소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직접 들고 가서 보고를 하신 당사자 아닙니까, 선생님? 네. 네, 주말에는 단장 역할을 하셨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V자의 의미가 뭔지를 그 현장에서 직접 겪으신 분이 아닙니까? 이 V자의 의미가 그냥 봤어 하고 쑥쑥 넘어가는 겁니까? 의미가 뭡니까? 저희가 공직생활하는 경험으로 봐서 예, 내용의 V자를 표시한 것은 네, 그게 관전 포인트에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거이고 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 매일 예, 이루어진 예, 후속 결과 보고를 가지고 예, 매일 보고를 했을 때는 예. 승인과 지시를 의미한다 그요. 계속 이 일을 활동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승인과 특히 지시. 이제 우리 사이버 사령부의 문건은 예,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예. 사령관이 스타트를 하고 예, 또 단장이 스타트를 하고 예, 그러고 나서 결과물을 밀봉해서 예. 봉투에 밀봉해서 가방에 이어서 예, 사람이 인편을 가지고 와서 예, 장관실에 전달하는 순간 예, 장관이 뜯어본 순간 예, 그때부터 그 내용의 인지와 승리 의미가 포함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도 덮는 순간 예, 다시 돌려줄 때 예. 지시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예, 승인과 지시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단, 예, 한 달에 한두 번 건을 갖다 예, 일반 결제문에 예, 이어가지고 통상적으로 보고 나서 이렇게 했다면은 예. 그 인지했다는 걸로 의미를 볼 수 있죠. 아, 그렇죠. 네. 예. 뭐, 한 달치를 요약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거나 하고 인지했다. 그럴 때 부인하면 인지지만, 네. 이건 매일매일 어제 한 일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일도 또 할까요? 라는 승인을 하고, 그렇죠. 지시하는 의미란 말이죠. 어제 일을 잘했구나. 내일도 또 해. 이런 의미라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방금 나왔잖아요. 매일 이루어지는 후속 보고이기 때문에 예. V자일 뿐 승인과 지시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예. 그것은 뭐냐면은 그 2012년도 2월 달에 사이버사 작전 지침이 있잖아요. 예. 그 내용을 근간해서 서명을 했잖아요. 예, 예. 그 내용을 근간으로 보고서를 만들기 때문에 예. 굳이 서명을 안 해도 매일 들어가는 보고서는 지시와 승인이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실제 결제를 받으러 가셨던 분의 판단이 이러하고 실제 또 이런 문건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더 알아봐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지시와 승인이 안 했으면은 예. 뭐 간헐적으로 하는 보고서 아니고 예. 매일 가니까 예. 이거 보고서 한 번 더 엮지 마. 예. 만들지 마. 예. 라고 지시했으면은 굳이 이태하 단장과 연재옥 사장이나 옥동원 사장이 왜 보고서를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나는 그에 대해서는 참 나도 공직자를 했지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에 도움될 수 없습니다. 예. 만약에 이거에 승인과 지시 의미가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거 매일 왜 가져와? 그렇죠.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매일 보고 매일 체크를 했다는 건 이전 거를 승인하고 앞으로를 계속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연속하라고. 네.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피드백도 있었죠. 장관 쪽에서. 네. 당연히.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피드백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장관님께서는 원본이다 보니까 다른데 장관님과 의장님 정책실장급만 우리 이제는 관심을 갖죠. 예. 가지고는 항상 그 해수에 와서 뭐 체크사항이 있나, 예. 뭐 지시사항이 있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오후에 한 16시경에 예. 회의를 하죠. 예. 예, 회의. 그래서 뭐 어떤 피드백이 있습니까? 그 당시 피디본 내가 기억에 나가실 때는 피디본인데 줄 쳐진 걸 내가 많이 봤죠. 이런 줄이 쳐져 있다. 피디본 내가 큰 내용을 못 봤지만. 예. 예. 자,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 댓글을 본 적도 없다. 이 장관은 계략적인 것만 알지 댓글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지시를 한단 말이냐. 이런 식의 변호도 있어요. 네. 여기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여정부실 우리 합참 의장이실 때 우리 김관희 장관님께서는 예. 그때는 댓글을 본 일이 없죠. 예, 왜냐하면은 그 당시는 그야말로 인터넷 공간에서 예. 영상과 원고와 카툰 같은 걸 가지고 어떻게 북한이나 주민들을 동의할 수 있을까. 예. 그것을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것이 이상하니 참여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부터 예. 이 점정지로 진화해 갔죠.
예. 그 진화된 국민을 상대로 거꾸로 북한이 아니라. 정점이 이제 그치 많이 왔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태하 단장이 책임있다, 연재고기가 책임있다는 걸 떠나서 그 당시 초대 2대 3대 장관님들, 초대 2대 3대 의장님들, 초대 2대 3대 정책 실장님들 명백히 말씀을 하고 피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일이 빨리 끝나지 내 책임 아니다, 네 책임 아니다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우리 국방 안보를 약화시킬 우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제 질문의 요지는 이제 어떤 거냐면, 김관진 전 장관 쪽에서 댓글을 내가 직접 그 내용을 본 적도 없다. 몇천 개가 되는데, 몇천 개의 댓글을 직접 본 적이 없겠죠, 당연히. 근데 이걸로 이제 자기는 개략적인 현황만 보고받고 그냥 봤다는 의미로 체크를 했을 뿐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연장선상에는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고 내용이 뭐였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A4 한 장짜리 그 보고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예. 어떤 내용을 보고하는 겁니까? 그 댓글 뭐 수천 개를 내용을 쓰진 않을 테고. 그렇게 쓸 수가 없죠. 장관에게 그렇죠. 보고서가 올라가는데 그 보고서 안에 댓글이 쭉 열거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 해명은 그러니까 포인트를 벗어난 거고요. 그 보고서 내용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이제 좀 진화돼 가지고 최초에는 국방이나 군사 북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국가 정책 4대강 사업이나 또 뭐 어차피 제주 해군 기지 또 뭐 자원외교 대통령 순방외교 그거 찬반 여론을 대통령의 호의적인 여론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그 수치가 나오는 거죠. 수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최초에는 대통령 순방외교가 반대가 90 찬성이 10 밤새 우리가 작전 대응한 결과 찬성이 80 반대가 20 찬반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 숫자만 장관이 보는 것이지 이렇게 그 댓글의 팩트는 그러니까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장관은 알 필요가 없고 그렇죠. 결국은 이 댓글 활동이 어떤 효과를 불러왔느냐. 그렇죠. 댓글 활동이 대통령한테 비판적인 어떤 여론이 있었는데 그거를 사이버 사령부가 작업을 해가지고 바꿔놨다. 그런 결과를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은 댓글 내용 하나하나 봤다 안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댓글이 결국 목적하는 바가 뭐였냐. 그렇죠. 그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거였다는 건 명백히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찬반이 뒤집어졌다. 이런 결과를 매일매일 보고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보고할 때 있고 또 그 언론상에 국가 정책 비난이 안 나오면은 또 안 할 때도 있죠. 그러면 가장 길게 쉰 적은 얼마나 긴 겁니까? 거의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요일 빼고는 거의 한 것 같아요. 일요일 빼고는 거의. 공휴일하고. 아, 공휴일과 일요일만 쉬고. 그래서 공휴일과 일요일 날, 댓글 작업들이 좀 덜하다 싶었군요. 쉬셔야 되니까. 이것도 변명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본 적도 없다라고 변명하는데,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댓글로 뭘 하려고 했는지 사이버 사령부가 그 결과는 매일매일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서 명칭도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인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형태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형이 저게 있었다면서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 특정 지역 출신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이거는 그나마 정책이라고 포장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무슨 4대강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을 공격하는 게 군이 할 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정책이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당시 야당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댓글을 따로 다는 팀이 있었다면서요. 그것은 내가 이제 그 당시는 눈이는 하기는 못했는데 수사가 진행되고 청와대로 보고한 내용을 보고 그분들이 했구나. 주로 그분들은 내가 이제 말씀드리면 참 군무원으로 뽑아가지고 그 당시 우리 단에서 근무하면서 군무로 전환을 시켜요. 전환시킨 요원들을 이제 그 일부 이제 작전가로 투입을 시키죠. 군무원으로 전환시킨 다음에 작전가에 투입시킨다. 그런 일부 요원들을 아마 그런 요원들이 많이 했지 않나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 요원들은 이게 따로 관리가 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로 관리죠. 그래서 이제 충성심이 높은 혹은 뭐 특정 지역 출신들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태하 단장이 좀 내가 많이 싸우고 됐지만은
주로 진급의 대상자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특정 지역 사람들, 예. 그리고 또 군무원으로 전환, 경자로 하지 말죠. 그냥 경상도 지역 사람들. 예. 호남 지역은 배제하고 경상도 사람들 그리고 군무원으로 전환시킨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데리고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상도 출신의 호남 지역은 배제해서 특별히 따로 모아서 거기서 이제 소위 야당을 공격하게 하는 팀이 따로 있었는데 당신은 잘 모르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팀이 따로 존재했다. 예, 그 보고서 나온 걸 봐서요. 보고서 나온 보셨고. 거고. 예. 혹시 중간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지시할 게 본인에게 잘못했다든가 그런 적은 없었어요? 실수로? 한 번 있었죠. 한 번 있어요? 그것이 언제 있냐면은 2012년 10월 20일경인데 정확히 아시네요. 그날 내가 이제 업무를 우리는 항상 컴퓨터를 켜놓죠. 예. 사이버전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딱 붙더니 무슨 어느 언론사에 쓴 글을 리트하고 나왔어요. 리트윗 하라. 예. 딱 보니까 선거 연장 기간은 어불성설이다. 투표 시간. 투표 시간 연장은 어불성설이다. 대선 때 그때 투표 시간 연장 가지고 얘기하고 있었죠. 그렇죠. 8시까지 연장하자. 6시까지였는데 예. 지난 2012년 대선 때 모 언론에서 썼어요, 그 내용을. 예. 그 연장 주장은 투표 시간 연장 시간은 어불성설이다고.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연장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죠. 그렇게.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연장하면 안 된다는 기사를 리트윗해라. 예. 그래서 네. 무심코 니트를 했지, 내가. 무심코. 하다 보니까 쭉 읽어보니까 예, 정치의 중립성을 훼손된 것 같아요. 보시니까. 예. 큰일 났다, 이거. 야야, 이러야. 예. 그래가지고 이름이 이 누구누구죠? 예. 이거 내가 좀 빨리 좀 니트 지워줘. 리트윗 지워주고. 지워주고 이 사물 다 다니면서 예. 니트를 다 지우도록해. 어. 이것이 만약에 하면은 예. 우리 군 전체가 욕을 먹는다. 음. 큰일 난 사건이다. 선생님은 이것은 정책이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구분을 하셨는데 이거 뭐야 이거 대선에서 선거기간 그러니까 투표 시간 연장하면 안 된다는 당시 여당의 주장을 리트윗하라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잘못 온 거군요 지시가. 예, 물론 잘도 왔죠. 내가 잘못 왔지만은 그 이제 이태하 단장이면 왔다 가는데 네. 이태하 단장이 계급이 군무원 상급에 불과합니다. 네. 그분이 왜 그 어마어마한 헌법 유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뭐 상부 지시했다든가 비공식적으로 지시했다든가 암암리에 누가 승인해주고 인정해주기로 하는 거지. 그렇죠. 절대로 군대 조직 내에서는 군무원 상급이 그렇게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그건 명백히 국민에게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 개입은 누가 시켰을 것이다. 틀림없이. 네. 예. 그때 이제 어렴풋이 눈치도 채셨겠군요. 이거 이런 건 누가 하고 있구나. 그래서. 네. 예. 그래도 이렇게까지 일을 할 줄은 몰랐죠, 내가. 자, 이 보고는 그러면 요렇게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것들은 따로 보고가 됐나요? 저는 그러니까 회의 시간에 예. 상황실에서 본 일이 없어요. 그 안에서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 내에서도 요 직접 정치 개입 부분은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도 말이 나갈까봐 예. 별도의 별동대처럼 운영을 했군요. 그렇죠. 예. 예. 그분들 내가 이름은 다 알지만은 그 사람들이 인권청문회나 말을 못하고 이게 빨리 수사가 진행되려면은 우리 사이버 사령부 초대 사령관부터 빨리 조사를 받아서 진실을 다 고백하면은 금방 해결될 것입니다. 금방 해결된다는 건 그분들이 다 감옥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감옥이라 보겠다면 진실을 알리고 뭐 용서를 구하면 다 국민들이 꼭 감옥을 보내겠습니까? 그 핵심 관련자들이 지금 다 군 내에 있습니다, 여전히. 예. 여전히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위 그런 정치관여 댓글이나 리트윗을 한 사람들도 여전히 군무원으로 있는 거죠. 있죠. 예. 특히 또 특혜 받은 사람도 있고 청와대 파견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청와대 파견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지금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거는 주말에 직접 하셨는데 이게 또 그 보고서가 청와대로도 갔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태하 단장이 상당히 몸이 많이 아프고 또 어려울 때는 내가 많이 했어요. 예, 단장 역할을. 예, 많이 했다 보니까 청와대도 갔죠. 청와대도 직접 가셨군요. 예. 내가 직접 간 게 아니고 예. 그 시스템으로. 내부 전산망. 네, 내부 전산으로. 그러니까 소위 뭐라고 하더라 비밀 소위 이제 군사 작전 관련해서 통신하라고 사용된 망인데 거기다 이걸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언론 보도가 나왔죠. KGX라고. 네. 제가 그 말은 진짜 정보인으로서 끝까지 안 밝혔어요. 물어봐도. 예. 시스템이라고.
그 나왔더라고요, 내용이. 예. J6라고. 예. 그것은 결론적으로 일반 문건은 못 가고, 예. 그 전쟁과 연결되는, 원래 용도는 전쟁 때. 전쟁과 연결되는 정보작전 장비입니다. 예. 정보작전 장비, 정보작전 유통 장비입니다. 예. 원래 전쟁 났을 때. 예. 전쟁 때 이제 중요한 정보를 청와대에 직보하려고 만든 라인 아닙니까? 그리고 평상시도요. 예. 평상시도. 정보 작전 라인. 예. 근데 여기다가 이제 댓글 몇 개 달아가지고 지금 참만 바꿨다 이런 보고서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지난 10월 국방부 TF팀 조사 결과 다 사실로 확인이 됐죠. 그럼 또 중요한 내가 뉴스를 한번 봤는데요. 네. 거기에 그 온라인 시스템의 그 자료가 2012년 11월 1월 달까지만 있다 하더라고요. 11월 15일까지만. 네. 그 나머지는 어디 갔냐 이거지. 그게 만약에 서버를 접근해서 네. 그 자료를 인멸시켰다면은 네. 그건 용서받지 못할 그러니까 그 기간에 계속 활동을 한 거죠, 당연히. 했죠. 근데 이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신문에 보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지운 거죠. 그 적폐청산에서 국방부 적폐청산에서 보니까 발표한 거 보니까 11월 뭐 10월부터는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일부만 발견됐죠. 네. 그때가 더 극심했겠죠.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극심한다는 것은 그 사무실 내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네. 사무실 내에서는 제한된 인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집에 가자는 거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물론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댓글을 다시지는 않으셨지만. 네. 이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사이버 대원들이 이제 78만 건 정도의 댓글을 달았는데 정치관이 지금 이제 지워진 거라고 의심하시는 그 대목은 빼버리고 예. 남아있는 것 중에 정치 관여 댓글은 대략 1%밖에 안 된다. 네. 아, 이거 하루에 10건도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왜 문제를 삼느냐. 네. 사람 구속시키냐. 네. 이런 참군인 더군다나 김관진을 이렇게 이제 계속 논리를 펴잖아요. 네. 직접 일을 하신 분으로서 물론 이건 은폐되거나 삭제되거나 사라진 댓글은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 따졌을 때 1%밖에 안 된다. 네.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1%지만은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주장한 것이 댓글 다는 자체는 정치 관여다가 해를 강조를 한 거죠. 네, 예, 우리 사이버 심지어는 그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영상 원고 티어 카툰을 만들어서 상대편에 알린 거지. 북한 주민한테. 북한과 북한군과 네. 북한 주민한테. 근데 그거 뭐 언론에서 70만 몇만 건 중에서 뭐 8천 건이나 한데 네. 그러면 8천 건은 이건 우리 국민만 보고 네. 그 나머지는 북한 주민과 북한 군인이 봤냐 이거지. 맞지가 않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응? 이게 78만 건 전체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혹은 북한 군을 상대로 사이버 심리전 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 전부 다 내국인을 상대로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리고 더 나가서 거기 또 한마디 있더라고요. 북한군의 선전선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북한군의 선전선정 대비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단방에다 보니까 우리가 댓글을 못 달아요. 만약에 북한군이 댓글을 단다 하면은 북한군 친북 국가나 중국 등등 가서 인터넷 닿으면 모르지. 그 인터넷 닿으면은 그걸 차단시키는 것이 우리 목적이지 그 댓글 달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북한 쪽에서 무슨 댓글을 제3국에 단다거나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한 여론조를 한다면 거기 가서 댓글을 달거나 그 IP가 국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네. 자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무슨 4대강 홍보하고 이게 무슨 사이버 사령부가 할 일이냐 그 자체로 이런 말씀이신 거고 아주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8,800건도 이제 팩트상으로도 이제 좀 맞지 않는 게 이제 최근 그 국방부 TF팀 조사 결과 자체적으로 매체를 만들어서 운영했다. 그리고 그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희화화 그림이 또 새롭게 추가 발견됐고 그러니까 최근에도 추가로 수집되고 발견된 증거들이 더 있거든요. 그런데 이 8천여 건 얘기하는 거는 지난번 그러니까 몇 년 전 수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그건 거죠. 아무 의미 없고요. 내가 그 한 팩트를 빼겠습니다. 심리전은 아측이 아닌 우리가 아닌 다른 국가나 북을 상대로 하는 거다. 다른 국가나 기타 국가나 집단 개인 등을 대상으로 자, 법원이 정치하는 거죠. 법원이 정치하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전국 법과대학 교수회가 어제 논평을 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교수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60여 개 법대 교수 40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노력에 지지를 표한다면서도요. 모든 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 분립과 견제가 그리고 균형, 개인의 인권보호 등 공동체의 가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광열,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신광열 수석부장판사가 김관진, 임관빈 두 국방부 고위 관료들을 석방시킨 것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많자, 예. 또다시 이제 어제 하루 종일 포털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예. 법대 교수들이, 이 석방한 신광열 판사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신상통계하고 험담하는 건 자제해야 된다. 이런 연합뉴스 기사죠. 예. 어제도 이제 지난 주말 신광열 판사 비판 여론에 대해서 신상털이 인신공격, 사법부 독립 침해하면 안 된다. 이 기사가 포털 메인에 주말에 계속 있었다고 얘기했었는데 어제도 또 이런 기사가 나왔고 이 기사 역시 제가 계속 확인했는데 어제 밤 12시 직전까지 메인이 계속 있었어요. 신광열 판사를 직접 비판하는 기사는 포털 메인에 이렇게 연소로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 신상털기하면 안 된다. 험담하지 말라고 하는 기사는 계속 메인에 하루 종일 걸려있거든요. 뭔가 촉이 왔습니다. 제가. 아,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좀 체크를 해봤더니 이 성명을 어디서 냈나 봤더니 전국 법과대학 교수예요. 예. 네, 그렇죠. 400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성명을 내면 성명서에 누가 참여했는지 이름이 기재됩니다. 참여 교수들. 없어요? 이상한데? 이 기사가 계속 걸려있는 것도 이상해서. 그래서 연역을 찾아봤더니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에 3월에 창립한 사단법인인데 현재 홈페이지는 큰 거예요. 이거는. 국세청이 재벌이 해외에 숨겨놨던 재산을 이런 제도도 처음 있는 제도고요. 갑자기 단기간 운영해서 2조 원 넘는 비자금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국세청장 혼자 결정합니까? 이거는 2015년 10월이라는 기간을 주시해서 보자면 이게 이제 정유라를 지원하고 삼성이 그 대가로 받은 어떤 딜의 일부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따져봐야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본질적인 겁니다. 네, 지난 국세청장 청문회에서도 박영선 의원이 그러한 취지의 질문들을 했었는데요. 일종의 빅딜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빅딜이라고 모호하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거죠. 이 시점에 있었던 그 박근혜 정부 하에서 삼성이 이런 혜택을 받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혜택을 이전화되는 불법적인 자금을 합법화시켜줬잖아요. 네, 결국 승계 작업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건데 2014년 5월달에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숨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그와 관련해서 2015년 10월달에 정말 아주 한시적으로 이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삼성이 2조가 넘는 금액을 합법화하고 국내로 들여오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걸 국세청장 혼자서 200억도 아니고 2조나 되는 돈인데 이런 길을 열어준 이유가 뭐냐? 네. 이건 국세청이 이런 걸 잡으라고 있는 데지, 이런 데를 봐주라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굉장한 특혜이기 때문에, 이 특혜는, 어떤 딜의 결과 아니겠는가. 이거 검찰에서 따져볼 사안. 세금 더 많이 받고, 뭐 이건 또 다 중요한 얘기인데, 본질적으로는 왜 이런 특혜가 그 당시에 주어졌는가. 삼성에게. 예. 최초로. 그걸 따져봐야 된다. 이거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이걸 아무도 지적하지 않기에 제가 날카롭게 지적해놓고 이게 본질이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김관진 전 장관 등에 대한 석방이 계속해서 논란입니다. 관련해서 김관진 장관 시절에 합참의 군사전략서와 국방대학교의 보고서에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을 종북으로 규정하는 문서가 나왔다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이 민간 사이버 요원을 활용해서 대응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국내 북한 동조 세력이 30에서 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집계했고요. 잠재적 종북 세력이 300만 명이라면서 4대강 사업이나 반값 등록금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북한의 개입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반값 등록금.
네. 그거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거나 사대강 사업을 반대하면 북한 정복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군이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댓글을 달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논리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는 이제 대북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논리가 연결된 거잖아요. 사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게 북한의 동조하고 종북이라는 논리로 사이버 사령부는 대북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네, 김관진 전 장관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석방이 됐고요. 네. 네, 관련 문건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확보했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정치 개입이 아니면 뭡니까?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법원이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발부란 있는데요. 거기에 도장을 찍었다가 지웠다라는 흔적이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부란에 수정 테이프, 일명 화이트로 지운 흔적이 남아있고 기각란에 도장이 찍혀 있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의 해명이 있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면서 여러 영장 청구서에 도장을 찍다가 헷갈려서 화이트로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발부 또는 기각된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니죠. 여기서는 발부했다가 지웠다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네, 물론 기사에 따른 해명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MB가 살렸다라고 표현했는데 처음에는 구속영장을 찍었다가 임관진 실장 석방 이러면서 형평을 맞추려고 기각으로 한 거예요. 어차피 재청구하면 발부하려고 그런 계산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공교롭게도 그렇게 화이트가 칠해져 이걸 또 있었다는 누가 확인했어요. 겁니다. 예. 이 기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네, 오늘 아침 한국일보입니다. 이런 디테일 아주 좋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제 뉴스공장에서도 짧게 한번 다뤘고 당시 송영길 박영선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대략 한 5천억 정도 역외 탈세가 있지 않았냐라고 2015년 때 봐줬다는 제보가 있다. 누군가가. 그게 사실이냐고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한테 물었어요. 그때 이제 한승희 국세청장이 이제 국세청에서 항상 하는 답변 개별 납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당시 넘어갔거든요. 근데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갔었죠. 예, 당시 거론된 금액이 당시는 5천억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금액이 나왔죠. 더 많죠. 예,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을 보면 내용이 더 자세한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15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가 운영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국외 은닉 계좌를 과세 당국에 신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123개의 국외 은닉 계좌가 신고됐고요. 신고 금액은 2조가 넘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금 언론의 포커스는 그러니까 계좌가 더 있었다. 그리고 금액은 2조가 넘는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당신은 이제 형사적 관용 그래가지고 이제 처벌하지 않았는데 이게 외국환 거래법이나 조세 뭐죠? 조세범 처벌법 네. 있습니다. 그걸 위반하면 대주주의 경우에 의결권을 제한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회장 자리가 박탈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네, 금융지배구조법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건 제가 보기엔 그걸 놓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게 본질인데 뭐냐면 이렇게 2조가 넘는 금액이 여기에 탈세 지역에서 들어왔단 말이죠. 2조가 넘는 금액을 아무런 처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국세청 단위에서 봐줄 수가 없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기획실장의 석방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논평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마저 정치 개입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을 무리하고 무도한 강압수사로 전직 장관을 구속시키고 그 칼끝을 전직 대통령에까지 들이대는 아나무인 한풀이식 수사를 멈추고 이 수사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건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이 무리하고 무도한 거라면 사퇴하라고 요구할 대상은 윤 지검장이 아니라 영장 판사예요. 그리고 2012년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실적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도 받았다고 진술한 당사자는 김관진 전 장관입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칼끝을 들이댄 건 바로 김관진 전 장관 본인인 거죠. 길지도 않은 성명인데 앞뒤가 처음부터 안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좋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니까. 부럽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이 되는 말만 해야 되는데요. 예.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고 참 부럽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어제 SBS가 보도했는데요. 국세청 조사 결과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가 지금까지 알려진 4조 5천억 원 외에 더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국세청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 계좌 TF에 조준웅 특검에서 밝혀진 것 이외에도 국세청이 파악한 이 회장의 차명 계좌가 더 있다라고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차명 계좌 역시 과세 대상이라고 밝혀서 이른바 깡통 계좌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8년 특검 때, 삼성 특검 때 4조 5천억 밝혀진 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예. 네, 그렇죠. 앞서서도 나온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약간 애매모호하게 표현됐는데,